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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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다. 자, 우리 페이지 97페이지 펴주시고 한번 같이 가볼게. 오늘 첫 번째 배울 내용이 신재생 에너지거든. 신재생 에너지. 그런데 첫 번째 아셔야 될 게 일단 에너지의 정의부터 공부를 하고 넘어가 봅시다. 하나씩 차근차근하게 가볼게. 얘들아, 에너지 정의는 어떻게 부르죠? 에너지 정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맞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고요. 단위는 어떻게 될까? 맞아요. 다 알지만 빠르게 적어봅시다. 자, 에너지가 나오면 항상 같이 나오는 게 일이다. 일. 그러면 두 번째, 일은 정의가 뭘까? 물리학적으로 일은 어떻게 정의될까? 일은 어떻게 정의될게? 아시는 분? 맞아요. 물체에 힘을 일단 줘야 되고요. 이동시키면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기 마찰이 없는 레일이라고 하면요. 정태가 봐봐. 얘 밀어가지고 일을 하면은 운동 에너지 생기겠지. 쭉 달려나갈 거란 말이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잠시만. 출석 체크를 못 해버렸네. 그래서 힘을 가하여서 이동하면 됩니다. 근데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그리고 고1 수준에서는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다라고 하셔야 돼. 왜냐면 코사인 세타를 주지 않기 때문이죠. 몰라도 돼. 자, 2번. 그래서 단위는 단위보다는 크기부터 갈까? 일을 어떻게 구하죠? 얘들아 기억나니? 일의 크기는 W라는 기호 쓰고요. 힘과 이동거리의 곱수로 표현을 합니다. 맞죠? 힘과 이동거리의 곱수로 얘기를 해. 그래서 단위가 줄이고요. 이 친구 뉴턴과 미터의 곱수로 표기한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자, 세 번째는 일과 에너지의 관계를 물어보거든. 어떤 관계가 있냐면 얘들은 전환이 가능합니다. 금방 말했듯이 일을 하면 에너지가 돼요. 밀어주면 운동 에너지 되는 거야. 맞지? 그 다음에 에너지가 반대로 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 오늘 배우는 대표적인 에너지가 일로 전환되는 예시. 바로 굉장히 중요한데요. 얘들아. 열기관이라는 게 나와요. 열기관. 열기관은 물리에 나오는 기계 장치인데 어려우면 기계라고 생각하셔도 돼. 얘는 열을, 즉 열 에너지를 일로 바꾸는 거예요. 예시로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에 기름 넣잖아. 걔 엔진에서 가열하거든. 열 에너지 발생해. 열 에너지로 그 증기압으로 동력을 생산하는 거야. 밀어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바퀴 굴러가겠죠. 그런 것들을 열기관이라고 하거든. 오늘 요거 배울 겁니다. 이거 문제 나와요. 가장 중요해.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에너지, 두 번째 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전환 가능해. 자, 세 번째 우리 교재에 보면은 에너지의 종류가 나오는데요. 우리 이거 한 번씩 적어보자. 첫 번째, 역학적 에너지가 있습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뭐 더하기 뭘까요? 맞아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이죠. 얘들아, 운동 에너지 어떻게 구하게? 바로 맞아요. 2분의 1에 질량 m에 속도의 v 제곱하면 됩니다. 그리고 위치 에너지는 9.8mh 이렇게 배웠었는데 이제부터는 mgh로 갑시다. mgh. 요 둘의 합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얘기해.
운동 에너지는 물체의 운동하는 정도로 나타내는 에너지고요. 위치 에너지는 어느 위치에 있는지 상대적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에너지겠지. 맞지? 자, 두 번째. 빛 에너지가 있습니다. 빛의 형태로 방출되는 에너지겠지. 얘는 예시가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에서 빛 에너지, 열 에너지 이렇게 나오죠. 자, 세 번째는 전기기구에 전기가 흐를 때, 전류가 흐를 때 어떤 에너지? 전기 에너지 발생하죠. 그 다음에 좀 중요한 게 이 친구예요. 열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해, 얘들아. 열 에너지는 정의가 뭐냐면 뜨거운 기체를 한번 생각해보자. 걔들은 입자들 있잖아. 활발하게 운동하고 있어요. 왜요? 온도가 높으면 운동 에너지가 높거든. 그렇기 때문에 열 에너지의 정의는 사실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물질에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이 있겠죠. 그 입자들을 운동 에너지 싹 다 계산해서 더한 거야. 그래서 물질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 에너지의 총합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운동 에너지의 총합. 다 더하면 돼. 그래서 물리에서 연력학 나오면요. 평균 운동 에너지 이런 것들 아마 구하는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선행한 친구들은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런데 특징이 하나 있다. 열 에너지는 이동이 가능한데 어디에서? 고온에서 무조건 저온으로만 이동합니다. 저온에서 고온으로 이동하진 않아요. 이걸 우리는 연력학 기법칙이다라고 얘기하죠.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화학 에너지도 자주 출제되는데 화학 에너지는 어떤 친구들이냐면 화학 결합 상태로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라고 합니다. 얘는 예시가 좀 중요해. 어떤 게 예시가 있을까? 화학 에너지. 예시는 화석 연료. 또 뭐가 있을까? 맞아요. 충전기 나오죠. 맞지? 그래서 얘는 뭐 광합성 했을 때 포도당, 세포 이런 친구들도 다 화학 에너지 상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요즘 자주 출제되는 게 뭐냐면 배터리나 건전지 있죠. 배터리 건전지에 충전 상태일 때 화학 에너지 상태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전기 에너지로 저장되어 있으면요. 방전이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화학 에너지 상태, 너의 배터리, 리튬 이온 건전지 배터리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화학 결합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요. 방전이 좀 약합니다. 적게 방전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바꿔주는 걸 요즘 많이 쓰죠. 화학 에너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종류가 있냐면요. 뭐가 있게? 우리 소리나 파도 같은 것들 다 파동의 상태로 전달됩니다. 파동 에너지는 예시가 어떤 게 있냐? 소리, 파도. 자, 그 다음에 또 자주 나오는 게 핵 에너지예요. 핵 에너지는 핵 반응 시에 발생하는 에너지를 말해요. 핵 반응 시 사용되는 거야. 핵 반응 두 가지 있었어. 우리 다음 시간에 태양 에너지 공부할 건데 맞아요. 핵 융합이 있고요. 맞아요. 핵 분열이 있습니다. 오늘은 핵 분열을 공부해 볼게. 나중에. 자, 얘들은 질량수가 작은 친구들이 모여서 즉 수소 원자핵이 모여서 헬륨 원자핵이 되죠. 큰 아이들이 되는 거고요. 핵 분열은 우라늄처럼 아주 큰 친구들이 쪼개져서 작은 아이들로 바뀌어 버립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맞아요. 핵 반응 시에는 무조건 질량 결손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융합이든 분열이든 둘 다 반응 후에 질량이 더 작아져. 왜 작아졌지? 바로 질량이 에너지가 바뀐 거죠. 에너지로 바뀐 거죠. 질량 결손 에너지로 방출됩니다. 근데 이 질량 결손 에너지는 열 에너지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 여기 썼던 열 에너지 상태다. 됐나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두 페이지 넘기면요.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적혀 있거든요. 여기로 가보자. 이러한 에너지들은요. 무조건 전환 가능합니다. 하나로 계속 유지되기가 쉽지 않아. 계속 전환해요. 자, 많이 나오는 예시가 있는데요. 첫 번째, 뭐가 있냐면 번개가 있다. 두 번째, 반딧불이 있고요. 몇 개 해볼게. 먼저. 얘들아, 이거 어떤 에너지에서 어떤 에너지로 전환되는지 한번 써보자. 번개는요. 방전현상이라고 합니다. 방전현상이라고요. 봐봐. 구름이 이렇게 있으면 지면이 여기 있다. 구름에 플러스 전하로 순간적으로 대전이 된대. 여기 마이너스 전하로 정전기 유도 현상으로 대전돼요. 그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과전류가 갑자기 흐르는 거야. 이걸 번개라고 해요. 그러니까 번개는 방전되는 거야. 전기 에너지에서 자, 소리 우르르 쾅쾅 소리 나고요. 소리 에너지, 파동 에너지 형태의
그 다음에 빛 나고요. 또 어떻게 되지? 열도 납니다. 불나. 산에 번개 치면 불도 나. 그래서 소리, 빛, 열 이런 식으로 다른 에너지로 전환된다고. 이해됐죠? 요런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잘 거기까지 미세하게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좋아요. 자, 반딧불이는 어떻게 전환되는 거냐면 반딧불이 맞아요. 배에 화학물질이 발려있대요. 화학에너지에서 산소랑 만나면 이 화학물질이 빛으로 퍼져나간대. 그래서 화학에너지에서 빛에너지로 전환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자, 또 자주 출제되는 요소가 바로 금방 잘 말했죠. 배터리가 나오는데 배터리, 즉 건전지를 자, 두 가지로 나눠요. 충전하거나 사용한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충전할 때는 전기를 맞아요.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전환해 놓는 거고요. 사용할 때는 다시 꺼내서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거겠지. 이런 예시들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 중앙고는 선전고는 또 공부를 잘하는 학교니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 물리 1에서는요. 이거 전자기 유도랑 엮어가지고 마이크랑 스피커를 같이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마이크는 쌤이 마이크 지금 달고 있죠. 이렇게 소리 내고 있잖아. 소리를 여기 컴퓨터 시스템으로 넣어버리는 거지. 전기 형태로 바꿔버리는 거다. 그러니까 얘는 소리를 전기로 가는 거고 스피커는요. 이거를 다시 증폭해서 퍼뜨려 주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소리 에너지로 전달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달되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됐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자주 나오는 예시고요. 우리 지금부터는 그 위에 상단에 빈 공간이 있죠. 거기에 에너지 전환을 조금 써 보시면 되겠습니다. 1분 뒤에 같이 해볼게. 다 하셨나요? 다 하셨나요? 오, 빠르게 했네. 그래서 오늘 하는 단원에서는 절대 틀리는 게 없으셔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태양 에너지 할 거예요. 그때 태양 에너지도 좀 간단하거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 전자기후도 좀 어려운 문제들 더 가지고 와서 풀어볼 거야. 음. 10초 뒤에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말씀드려, 부모님께. 이제 뭔가 좀 느낌이 고의스러운 느낌이 좀 풍긴다. 이제 1학기 때 있잖아. 우리 수업할 때 10시까지 한다면 쌤 진이 막 와가지고 선생님 10시는 좀 이제 그렇진 않았나? 10시까지 한다 하면 10시까지는 해야지 이런 느낌으로 바뀌었어. 고의스러워졌어. 맞지? 응. 응. 10시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좋아요. 선우야 시간 괜찮아요? 네, 좋아요. 그래, 내신 점수가 좀 나와. 선우야 혹시 1학기 때 실례가 안 되면 등급이 한 어느 정도 나왔어요? 국영수, 과, 사. 안 내봤어요? 그래요. 과학은 1등급 받았었나? 그때? 안 됐어요. 이번에 받읍시다. 네, 좋아요. 정태가 우리 이번에 더 올려보자. 오케이? 야, 좀 조용해졌다. 어떡하냐?
지호가 없으니까 좀 조용해. 근데 오히려 반대로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자, 가볼게. 착각인가? 자, 태양부터 가볼게. 태양은요, 핵 융합 일어나죠. 그러니까 핵 에너지에서 빛으로 방출될 겁니다. 자, 전구 뭐야? 전류를 흘려서, 즉 전기 에너지가 빛으로 나가는 거잖아. 맞지? 이렇게 갈 수 있어요. 태양 전지 오늘 할 겁니다. 얘 뭐지? 얘는 태양광 발전이라고 얘기하죠. 태양광. 태양광 나중에 같이 해볼게. 빛 에너지 들어와서 광전 효과라는 물리학이 나오는 효과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로 바로 직접 전환되는 장치고요. 원자로 이거 오늘 할 거야. 원자로. 얘는 핵발전소에서 우라늄을 핵 분열하는 거예요. 우라늄의 핵 분열. 원자로의 명칭은 뭐냐면 핵발전소에 있는 하나의 시설 이름입니다. 그래서 핵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전환하겠죠. 여기서는 열 에너지. 열 에너지 지열 발전, 뜨거운 열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를 가지고 발전기를 돌려요. 전기 에너지 만들어집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열 에너지 가지고 이거 증기가 뭐냐면 증기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열기관이야, 얘들아. 운동 에너지로.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근육 운동하는 거잖아. 근육 운동, 근육이 뭐예요? 결국에 화학 에너지지. 뭐 세포라고 생각해도 되고 또는 뭐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물 소화시키잖아. 그런 걸로 이제 운동 에너지 쓰는 거니까.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충전되는 거, 사용되는 거 이런 것들 빈칸 잘 활용할 수 있으셔야 돼. 됐지? 요 정도만 하면은 웬만한 예제는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5번째. 에너지라는 거는요. 신기하게도 사라지지 않아요. 다른 형태로 전환될 뿐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에너지 전환 시에 사라지지 않는다? 에너지 총량이 일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하나 예시 들어볼까? 번개 방전될 때 100줄 방전되는 거야. 소리 40줄. 번개 치면 30줄의 빛도 나오고요. 나머지 30줄로 열 에너지 만들어진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총 값은 일정하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런데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있잖아. 이 전환 시에는요. 열 에너지가 항상 발생해요. 에너지 전환 시에는요. 좀 전에 얘기했던 거랑 활용해서 같이 설명하면 열 에너지는 무조건 발생한대. 왜 그러냐면 무조건 모든 상황에서 고온과 저온은 항상 존재하겠죠. 상대적인 거야. 고온이 있다면 저온이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고온에서 저온으로 에너지 전환이 일어난다. 어떤 에너지 전환? 열 에너지 전환은 일어나는 거야. 예를 들면 하나 해볼까? 배터리 사용되는 거 한번 해볼까? 봐봐. 배터리 사용될 때 했잖아. 봐요. 자, 화학에너지 형태에서 전기에너지 형태로 전환되는데 사용하다 보면 뜨겁잖아. 열에너지 있는 거야. 쌤, 근데 여기 열에너지 왜 안 적어져요? 이거는 대표적인 전환 과정에 열에너지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맞죠? 얘는 굳이 안 적어주는 거지. 근데 모든 과정 속에 열에너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반딧불이도 만져보면 뜨거울 거야. 마이크 사용하다 보면 뜨거워지죠. 스피커도 만져보면 뜨겁잖아. 열에너지 항상 존재해요. 그래서 전환 과정에서 100% 전환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됐죠? 에너지 보존 법칙 기억하시고. 자,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 혹시 학교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거 있어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하려면 맞아요. 즉 다시 말해서 중력만 작용해야 돼. 공기 저항, 마찰 이런 거 없습니다. 오케이. 그럴 때는 무조건적으로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되고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되는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페이지 앞으로 조금 돌려보면요.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있어요. 페이지 몇 페이지지? 98페이지 가보자. 자, 이거 예시에 하나만 가볼게. 자유낙하 운동은 우리 1학기 때 배웠다. 자유낙하 운동은 중력만 작용하잖아. 다시 말해서 다른 힘 없어요. 중력만 작용할 때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일어납니다. 자, 빠르게 볼게. 똑바로 하자. 똑바로. 자, 간다. 얘 물체 떨어뜨릴 거야. 질량 m짜리 떨어뜨릴 건데 처음 속도는 0이라고 합시다. 여기 왔을 때 이 물체의 속도를 v1,
여기 왔을 때 이 물체의 속도를 V2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 높이가 기준점에서 여기까지 높이가 h라고 해볼게. 그 다음에 요 친구 V1 있잖아. 속도를 가진 친구. 얘 h1이라고 해볼게. A 위치, B 위치, C 위치라고 하자. 그럼 얘들의 역학적 에너지는 똑같다라는 거야. 보존된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가보자. A 위치, B 위치, C 위치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이야. 자, 간다. 얘 운동 에너지 없어요. 근데 위치 에너지는 mgh만큼 존재해.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다? mgh지. B도 봐봐.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어야 해. 왜? 다른 마찰이나 열 형태로 빠져나가는 에너지가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mgh가 어떻게 바뀐 거냐면, 그치? 얘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1 제곱이고요. mgh2가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얘도 해보자. mgh 똑같고요. 이 친구 2분의 1 m의 v2의 제곱만 있는 거겠지. 맞지? 그래서 하나만 더 적을 건데 뭐냐면 역학적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100줄이라고 해보자. 얘 100줄이었던 거야. 예를 들어서 얘 60줄이야. 얼마 줄었죠? 40 줄었어요. 그럼 얘는 운동 에너지는 40 늘어야 돼. 그래야 100 되잖아. 맞지? 그래서 변화량, 위치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만큼이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변화량의 크기와 같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됐지? 그래서 하나만 적자. 여기의 특징은 자, 운동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는 위치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와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됐죠? 이렇게 에너지 보존 법칙까지 우리 첫 번째 내용 전환과 보존이었습니다. 요거까지 해서 여기까지 나오구나. 자, 넘어가 볼게요. 페이지 한 페이지 더 넘겨 봅시다.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면 여기서 나올 거예요. 너네 효율이라는 게 뭐냐? 효율적. 그치? 맞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한국사 같은 거 효율적으로 공부하잖아. 예전에 한국사랑 같이 과학이랑 같은 날에 시험 봤잖아. 기억나요? 한번 그랬지 않았나? 아니야? 한국사 사회였나? 하여튼 그러면 있잖아. 애들 종종 한국사랑 같이 과학 시험 보는 날이 있거든. 또는 통과, 통사 같이 보는 날이 있어. 그러면 이과 성향이 짙은 애들은요. 한국사나 통사 공부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그래서 직보 때 쌤이 좀 남기려고 하면 맨날 선생님 저 한국사 이제 봐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도망가.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2등급 받아와요. 효율 좋죠? 3시간 공부. 근데 좀 쉽지 않을 텐데 맞지? 한국사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단위수가 높아요. 3단위입니다. 3단위. 그러니까 공부 미리미리 한국사 잘 하고 있는 30까지가 시험 26질. 많이 했네. 한 바퀴 돌았네. 선우는 한국사나 통사 좀 잘 봤나요? 그런 건 잘 봐. 암기 과목 이런 건 좀 잘해요. 17까지 해서 17부터 시작인 거 아니야? 14부. 야, 3페이지 봤으면. 근데 차준서가 약간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는 게 많아가지고. 차준서 뭐냐? 좀만 해도 약간 잘 모르겠어요. 정태가 하고 있나요? 폈죠? 네. 책은 일단 펴놔야 돼,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게 피지컬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고. 중학교 때 이제 학원 엄청 돌아다녔던 친구들은 이게 아는 게 좀 있죠. 근데 전부 다 그거 만족하면 안 됩니다. 다 시작하셔야 돼. 조금씩 이제 시작하셔야 돼. 됐죠? 자, 가볼게.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라는 건 얼마나 넣어준 것뿐에 얼마나 유용하게 쓰였느냐, 공부한 시간에 비해서 얼마나 좋은 성적을 받았느냐 이죠. 그래서 에너지 효율의 정의는 맞아요. 공급한 에너지 분에 얼만큼 유용하게 사용되는지의 비율을 에너지 효율이라고 합니다. 자, 퀴즈 내볼까? 자동차, 휘발유 자동차 효율 얼마일까? 자, 옆에 나와 있습니다. 30보다 낮아요. 20밖에 안 돼요. 휘발유 자동차 있잖아. 효율 20%밖에 안 된다. 겁나 구리죠. 땅바닥에 기름 다 버리고 있는 거야. 자, 여기 100줄 넣었을 때 20줄만 유용하게 쓰였던 거죠. 100줄 공급하면 20줄만 동력이 쓰인 거예요. 나머지 다 마찰로 버려집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 쓰겠지. 맞지? 자, 두 번째.
이런 자동차 같은 기관들을 우리는 열기관이라고 부른다. 다시 기관이 어려우면요. 예, 기계 장치라고 생각하면 돼. 열로 일을 하는 기계 장치예요. 그래서 다시 정의를 써보면 우리 정의 어떻게 해? 열 에너지 가지고 일로 전환시키는 기계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태블릿 잠깐 꺼놔. 잠깐 꺼놔. 태블릿 잠깐 꺼놔. 아, 시계 필요 없어. 잠깐 꺼놔. 태블릿. 아, 빨리. 치워. 거슬려. 자, 그래서 두 번째. 얘 정태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우리 교재 보면 굉장히 단순하게 생겼습니다. 교재가 없으시죠? 네. 나중에 쉬는 시간에 뽑아줄게. 자, 동그랗게 생겼어. 아주 단순합니다. 어떻게 생겼냐면요. 얘가 열기관인 거야. 자, 열 에너지는요. 아까 전에 얘기했어요. 고온에서 저온으로 움직인다고. 이 위쪽을 쌤이 T1이라고 하고 얘를 아주 온도가 높은 고열원이라고 해볼게. 온도가 높은 곳을 고열원이라고 합니다. 아래쪽을 저열원이라고 해볼게. T2라고 쓸게요. 저열원. 그러면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뭐가 이동하냐면 열 에너지가 이동해. 맞지? 열 에너지, 열기관 입장에서는 이동하는 걸 흡수하겠지? 그래서 흡수하는 양을 Q1이라고 생각합시다. Q1이라고 부릅니다. Q1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하고요. 근데 얘는 어떤 일을 한다고? 열 에너지를 일로 바꿔주는 기계 장치야. 얘 열 에너지 가지고 동력을 생산해. 그래서 일을 하는 거야. W라는 일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나머지 에너지 있겠지? 나머지는 낮은 곳으로 보내줘요. 낮은 곳으로 Q2라고 부릅니다. 방출하는 에너지를 Q2라고 불러요. 그래서 Q1 흡수하고 일을 하고 Q2 방출한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지. 식 하나 적어보자. 자, 중요해요. 식 어떤 식이 나오냐면 여기 봐봐. Q1을 흡수하는데 W만큼 일을 하고 나머지 Q2 방출하는 거야. 즉 자동차로 예시 들어보면 봐봐. 100줄 넣어줬다가 20줄 일을 하고 나머지 80줄 보내는 거지. 맞지? 이렇게 쓰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 볼게. 세 번째. 이 열기관의 원리를 간단하게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자면 어떻게 되냐. T1인 온도가 높은 고열원에서 이 열기관은 Q1만큼을 흡수해요. 그리고 W2를 해주고요. 나머지 Q2 다시 T2 저열원으로 맞아요. Q2를 방출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 됐나요?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효율이다. 이 열기관의 효율을 열효율이라고 불러요. 열효율. 맞아요. 근데 기호가 중요합니다. E라고 쓴. E라고. 오케이? 자, 얼마분의 얼마냐면 얘분의 얘인 거지. 그래서 Q1 흡수한 양분의 W겠네. 맞지? 근데 얘들아, 요게 끝이 아니야.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떻게 바꿀 거냐면 선생님이 맞아요. 그렇게 갈 거야. 자, W는 이라는 식으로 바꿔보자. W는 Q1 빼기 Q2라고 할 수 있겠네. 맞죠? 양변은 Q2 빼면 그걸 여기 넣어줘봐. 그러면 어떻게 식이 바뀌냐면요. Q1분의 Q1 빼기 Q2가 되겠지. 맞아요. 근데 이거 약분하고 싶죠? 자, 계산해보자. 1-Q1분의 Q2가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식이 요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요 세 가지를 좀 잘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은 예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우리 교재 예제가 나오거든. 한번 풀어봅시다. 아니요. 책에 그대로 있습니다. 1번, 2번 예제가 있어요. 자, 정태기는 요걸 보시면 돼요. 열기관 A와 B 다른 열기관이고 Q1 흡수하고 Q2 방출에 열 효율이 나와 있습니다. 열 효율 A는 E만큼, 얘는 E만큼. 얘는 12제로, 얘는 15E제로 흡수했고 그 다음에 방출한 게 9E제로 방출했대요. 여기 기획 얼마냐 이렇게 나와 있어. 예제 2번은요. 문제가 좀 오류가 있어서 쌤이 바로 잡을게. A라는 열기관과 B라는 열기관이 있고요. Q1 흡수 W1 하고 Q2 방출. 그다음에 열 효율 값을 똑같이 줬다라고 한번 하고 문제 풀어보면은 문제가 풀릴 겁니다. 그래서 A는 잠시만 2번 문제
25, 16. 25, 16. 안 돼. 지금 수업 중이잖아. 되겠냐? 문자 보내, 빨리. 기획 찾고 여기는 쌤이 니은 디귿을 만들었어. 아니 25 니은 26 디귿 기획. 문제가 안 돼? 되나요? 같이 해볼게. 자, 얘들아, 어떤 식 활용하면 좋냐면 요 식 있잖아. 무조건 써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푼다. 여기 빈칸에 항상 W 넣어줘. Q1은 W 플러스 Q2다. 이거 넣어주는 거야. 자, 비열기관은 힌트가 많아요. 15 넣어주면 얼마? 6이제로 일하고 9만큼 방출한 거야. 맞지? 그래서 열효율 2라는 건 15 넣어준 거 중에 6만큼 일했어요의 비율인 거잖아. 맞지? 그래서 계산하면요. 5분의 2죠. 그러니까 2가 5분의 2인 거야. 얘는 5분의 1이겠지. 좋아. 자, 근데 끝이 아닙니다. 얘 비율 5분의 1이죠. 쌤은 이렇게 푸는 걸 추천해. 얘 5만큼 넣었을 때 1만큼 일하고요. 나머지 4만큼 방출하는 거야. 이 비율인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 곱하기 2 하니까 10 된 거죠. 얘는 곱하기 2 하면 2제로, 곱하기 2 하면은 8, 2제로. 이렇게 찾아주시면 간편합니다. 알겠죠? 복잡해도 문제 풀 수 있으셔야 돼. 자, 2번으로 가볼게. 자, 2번은 열 효율이 똑같아. 오케이. 자, Q1은 W 플러스 Q2예요. 오케이. 자, 20은 5 더하기 얘 얼마지? 15이제로 되는 거겠네, 니은이. 자, 그러니까 이 값은 20분의 5만큼, 즉 4분의 1이지, 얘들아. 맞지? 4분의 1인 거야. 즉, 4 넣어주면은 1을 1 하고요. 나머지 3만큼 방출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개 곱해서 4만큼 곱해서 16 된 거잖아. 그럼 얘는 4이제로 나와야 되고, 그치? 12이제로 나오면 됩니다. 이런 문제들 출제돼. 근데 자주 나오는 선택지 쌤이 한번 설명해 볼게. 봐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열효율 문제에 나오면 이런 문제들은 이제 쉽게 풀 수 있는데 선택지가 괴랄한 게 한 번씩 나와요. 근데 별거 아니야. 기획선지 가볼게. 자, 기획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 열기관에서 Q1과 Q2를 비교해요. Q2가 큰가요? 이렇게 나와요. 니은 Q1과 Q2의 차이를 크게 하면 열효율이 증가합니까? 이런 거 나온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디귿선지 하나 더 가볼게. 봐봐.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열효율이 1인 열기관 존재합니까? 아니죠. 자, 이런 거 나온다고. 같이 해보자. 기획. 당연히 넣어준 게 방출한 것보다 낫겠지. 맞지?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또는 T1, T2 물어봐. 당연히 T1이 더 크다라는 거 아셔야 합니다. 맞지? 자, 두 번째. 니은 가볼게. 지금 둘 사이에 Q1이 더 온도가 높다, 흡수되는 양이 더 많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봐봐. 얘 증가하고 얘 줄어든다는 거잖아. 니은 선지에서 차이가 커진다라는 거. 그렇지? 더 벌어진다는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값이 더 커지겠죠. 맞죠? 1 빼기 작아지는 분수 값이니까 더 커지겠네. 요거는 맞는 선지입니다. 이런 것들 나와요. 디귿 가볼게. 얘 왜 존재하지 않죠? 맞아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열 에너지로 무조건 빠져나가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됐죠? 그런 것들 출제되니까 문제 잘 푸시면 되고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 무동력차 가볼까? 무동력차 좋아. 무동력차 하고 가자. 자, 무동력차는 뭐냐면 야, 이거 별거 아니잖아. 자, 두 번째 예제 우리 뭐였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의 두 번째 예시 무동력차입니다. 이거 잘 안 하는데 해볼게요. 이렇게 가다가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내려옵니다. 여기서 이 자동차의 속도는 V, 높이는 H. EV인가요? 고마워요. EV. 자, 여기 높이가 EH, 얘 V 맞지?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VC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얘가 A 위치, B 위치, C 위치입니다. 그래서 가볼게. 똑같이 가는 거야. 여기 마찰 없고요. 공기저항 없어.
중력만 작용하는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합이 일정하다라고 가셔야 되겠네. 맞지? 자, A와 B와 C의 역학적 에너지는 다 같아요. 이게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이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자, 구해보자. 자, A는 2분의 1의 M의 4V의 제곱이고요. 위치 에너지는 mgh입니다. 질량을 M이라고 해볼게. 얘 값 구하지 마. 일단 놔둬놔. B도 똑같은 거야. 맞지? B 위치에도 똑같은 거야. 2분의 1의 M의 V제곱 더하기 mgh입니다. C는 어떻게 될까요? 2분의 1의 M의 VC의 제곱이겠죠. 요 값이 다 같은 거야, 얘들아. 맞아요? 자, 그러면 식을 어떻게 정리하셔야 되냐면 A와 B가 같다 하면 되겠네. 그리고 어떤 식을 만들 수 있냐면 mgh가 2분의 1의 m의 3v제곱입니다 라는 식을 하나 탄생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얘들의 관계식을 하나 만드는 게 중요해. mgh가 얼마나 같냐면 근데 간혹 요거 나눠가지고 v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한다. v는요 얼마냐면 gh의 3분의 2 gh를 루트 씌운 거죠.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식을 꼭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넣으면 mgh가 3인 거잖아. 얘는 2분의 1m의 7인 거야. 맞지? 7v제곱. 7. 아, 그러니까 얘 얼마니? 2분의 1의 m의 7v제곱인 거죠. 따라서 vc 구하라고 하면은 루트 7v 구하면 됩니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주시면 돼. 간단하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마찰이 없고 공기저항 없다. 중력만 작용한다. 역학적 에너지의 값은 보존된다. 됐지? 그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잘 짚으셨습니다. 풀고 싶었나 봐. 자, 해서 이제 마지막 얘들아 페이지 넘기면요. 에너지의 효율적 예시가 나온다. 이게 마지막이고 하나 더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이 효율의 정의에 대해서 알았어요.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는가? 그 예시가 나와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명 장치가 있어. 얘들아,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백열전구 나온다. 맞아요. 두 번째 발전돼서 형광등 나와요. 세 번째 LED 등 나옵니다. LED 뭐였지? 발광 다이오드죠. 반도체 두 개 섞은 겁니다. 맞지? 결합한 거죠. 자, 백열등은 배경 지식으로 알고 계셔요. 효율은 얼마일까요? 아주 작습니다. 5에서 10%. 맞아요. 얘 있잖아. 100 전기 보내주면은 90 다 열 에너지를 버리고 있는 거야. 나머지 10만 지금 빛으로 나오는 거지. 형광등이 20에서 30이고요. LED 등 효율 좋습니다. 요거 써야 되는 거야. 이거 다 LED 등일 거야 아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동차인데 아까 쌤이 자동차 효율 안 좋다 했잖아. 그래서 하이브리드 맞아. 하이브리드 뜻 뭐지? 전환 가능한 또는 혼종의 혼합의 맞지? 그러니까 얘는요 혼종인 거야. 두 개가 섞인 거야. 왜요? 첫 번째 엔진이 있긴 한데 전기차처럼 전기 모터가 같이 달려 있습니다. 얘는 보조 기능만 해요. 도와주는 거죠. 자, 봐봐. 쌤이 오늘 너희를 만나기 위해서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할 때 시동 키겠지? 시동 키거나 출발할 때는 엔진이 켜지지 않는다. 전기 모터가 켜져요. 오케이? 자, 두 번째. 이제 가속 페달을 밟을 거야. 또는 오르막길에 올라갈 거야. 그때서야 에너지가 더 필요하니까 엔진이 켜지고요. 전기 모터도 같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얘들아, 잘 달릴 때를 우리는 정속 주행한다라고 해볼게. 잘 달릴 때는 엔진은 켜져 있는데요. 모터는 꺼집니다. 생각해봐. 일반적인 자동차는 이 전기 모터 없어요. 다 본인이 해야 돼. 그러니까 효율이 안 그래도 좋지 않은데 많이 쓰이겠죠. 근데 전기 모터는 도와줄 수 있어. 효율이 좋겠죠. 선생님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입니다. 엔진만 쓰는 자동차에 비해서 얼마 비싼 줄 알아? 700만 원, 800만 원 비쌌어요. 그게 이제 모터 값이겠죠. 네, 아무튼 그 정도 비쌉니다. 보통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야. 그 정도 아니야.
그래가 쌤 아빠 차 타고 다닙니다. 근데 내 차가 아니야. 생각보다 커요. 아니야. 그래서 효율 좋아. 되게 좋아. 연비가 되게 좋습니다. 아무튼 그런 거야. 오케이. 자, 근데 뭐가 출제되는 줄 아니? 전기 모터 달려있잖아. 참고로 선생님 집에 전기차 주차장 한 5면이 있거든. 한 번도 충전한 적 없거든요. 쌤이 하이브리드 자동차 언제 도대체 어떻게 충전해야 될까? 충전에 대해서 질문이 나온다? 맞긴 한데 충전기를 꼽지 않아도 돼요. 어떻게 충전하냐면 이걸 외워야 돼. 맞아요. 어떻게 아시죠? 부모님 차가 했었구나. 정확합니다. 내리막길. 어쩐지 고수처럼 딱 앉아있더라. 내리막길 정택이 잘해요. 내리막길 갈 때 감속하죠. 브레이크 밟으면 자동 충전됩니다. 브레이크 밟으면 충전돼요. 어떤 원리냐면요. 이게 출제되진 않더라고. 근데 이건 외워오셔야 돼. 내리막길 때 감속할 때 충전된다 정도는 외워줘야 돼. 자, 왜 충전되는 줄 알아? 얘 있잖아. 운동 에너지를 겁나 내리막길에 잘 활용하면서 가고 있을 거야. 운동 에너지가 크게 내려가고 있을 거야. 근데 아까 효율 안 좋다 했잖아. 얘 있잖아. 브레이크 밟으면 얘들 어떻게 전환될 거냐면 열 에너지로 빠져나갈 거야. 그렇잖아. 열 에너지로 사라질 거야. 도로면으로 사라질 거야. 이거 공학자들 입장에서는 겁나 아까웠던 거죠. 자동차에 소형 발전기를 달아요. 우리 발전기 저번 시간에 했다. 발전기는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켜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이에 뺏어오는 거지. 전기로 바꾸자. 감속 페달 밟으면서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켜 버립니다. 되게 유용하죠. 그래서 자동 충전돼요. 그래서 쌤 보면 차에 EV 등이 있거든.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 정도 있어. 이거 한 2칸 정도 되거든. 그러면은 브레이크 겁나 밟습니다. 빡 밟으면은 충전이 많이 돼. 내리막길 이용하는 거야. 충전돼요. 자동 충전됩니다. 그래서 충전시키는 거야. 이거 출제돼요. 알겠지? 하이브리드 자동차 기억하시면 되고 발전기 내용은 같이 출제되진 않고요. 요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뭐냐면 여기까지 하고 우리 쉴게요. 에너지 제로 하우스라는 게 있는데 얘들아 말 그대로 제로라는 건 돈 주고 쓰지 않겠다는 거죠. 맞죠? 공짜로 쓰겠다는 거지.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것도 혹시 아십니까? 정택 씨. 액티브 하우스 있고 맞아요. 두 번째는 패시브 하우스가 있다. 액티브 하우스는요. 뭐냐면 우리 조금 이따 할 건데 재생에너지라는 게 있어. 얘들은 뭐냐? 자연에서 얻는 거야. 즉 태양에너지, 태양광 발전, 바람, 풍력 발전 이런 것들 중에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거야. 계속 얘들만 쓰겠다는 거지. 돈 줘서 석유 태워가지고 난방 안 쓰겠다는 거야. 자, 패시브 하우스는 뭐냐면 얘는 단열이에요. 포인트가 단열이야. 열 손실을 줄이겠다는 거야. 단열 덕지덕지 발라서 열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은 에너지 안 뺏기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공짜로 쓰고 얘는 안 뺏길 거야. 이런 하우스를 제로 하우스라고 합니다. 자, 하나 예를 들면 선생님이 요즘에 이제 취미가 뭐냐면 유튜브 보는 거밖에 없어. 집에 가서 씻고 앉아가지고 유튜브를 봅니다. 선생님 취미가 요즘에 뭐가 생겼냐면 생긴 거랑 좀 다르게 아기자기한 걸 좋아해. 되게 아기자기해요. 집 꾸미는 걸 좋아합니다. 집 꾸미는 걸. 집 꾸미는 걸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죠? 좋아해요? 그래서 쌤 유튜브 그 알고리즘 보면요 맨날 뭐 그 연예인들 집 소개하고 아니면 자기 집 소개해주고 뭐 이런 꿀템 있다 뭐 이런 걸 알려주는 걸 한단 말이야. 나온단 말이야. 근데 보다가 갑자기 2024년 대한민국 작년이죠. 올해도 아마 뽑힐 거야. 에너지 제로 하우스 대상작 썸네일이 겁나 크게 달려있었어. 이건 봐야지. 쌤 건축에도 관심 많거든. 야 이거는 너네 설명해주면 봐야 될 거 아니야. 봐야지. 들어갔습니다. 3층 집이고요. 30평이야. 층마다 다 있어. 건물이야. 건물을 지었어. 자, 집주인 B
건축소가 있겠지. 건축사무소. 얘들이 협업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 설명하면 얘들이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은 거야. 겁나 좋아요. 자, 안에 지열 발전이 있습니다. 난방온수 다 그냥 공짜로 쓰는 거야, 지열로. 공짜까지는 아니겠지만. 그 다음에 지붕에 태양광 발전기 달려있어요. 그 다음에 환풍이 잘 돼야 에너지 손실이 적대요. 환풍기도 겁나 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단열재를 겁나 많이 발랐어. 한 5개, 6개 발랐어요. 단열이 잘 돼 있어. 엄청 좋아. 1층은 뭘로 쓰냐면 사무실로 쓰고요. 2층은 전세 주고요. 3층에 본인이 살아요. 예쁘게 지었더라고.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이겠지. 야, 얼마 하겠냐? 경기도입니다, 참고로. 땅은 본인 소유였대. 이거 3층짜리 100평이죠. 얼마 정도일까? 얼마 알겠는지 정도. 3, 40억. 와. 20억. 20억 정도. 28억. 25. 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야. 맞죠? 쌤도 한 30억 하겠나? 이렇게 했거든. 야, 씨, 뭐라고 하냐면 넘겼어요. 제일 중요하잖아, 가격. 겁나 넘겼어요. 넘기니까 이제 시청자들이 많이 넘긴 곳으로 딱 가주더라고. 딱 둘이 앉아서 얘기하는데, 자, 뭐라고 하냐면 건축소 사무소장이 얘가 있잖아, 큰 대기업이 아니었어. 얘 있잖아, 중견기업도 아니었어. 중소기업이었어요. 근데 잘 지어가지고 대상을 받았대. 그래서 자기가 광고하려고 딱 썸네일 이쁘게 해가지고 올렸더라고. 쌤 이런 거 관심 많거든. 봤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야. 한 평당 1,000만 원도 안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 진짜 좀 가성비 있는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재료들을 사용해서 와, 한 평당 1,000만 원 정도로 아꼈습니다. 이렇게 1,000만 원보다 싸게 만들었어요. 하는 거야. 아니야, 부실공사 아니야. 엄청나게 잘 지었어, 진짜. 10억이죠, 100평이면. 와, 10억이면 지을 수 있어. 10억이면. 근데 지방에 건물 지을 때 쌤이 최근에 또 다른 데를 봤어요. 저 어딘지 모르겠는데, 저 광주였나? 어떤 지방에 2층짜리 집 짓는데 한 평당 1,000만 원 정도 하더라고. 하여튼 그렇더라고.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쌌던 것 같아. 제로하우스잖아. 하여튼 좋았어요. 그래서 쌤이 구독을 해놨어, 바로. 언젠가 나 이거 지을 거야. 너네 초대할게. 너네 와서 고기 구워 먹고 가. 태양열로 고기 구워 봅시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집값이 10억 되니까 10억 정도 해가지고. 야, 근데 생각해봐. 10억인데 여기 전세 30평. 물론 경기도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30평이면 경기도 전세가 30평이면 한 3억 5억 사이겠죠. 그러면 야, 5억 정도로 지은 거야. 개이득 아니? 자기 땅이었으니까. 물론 좀 부자재나 이런 것도 더 들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정도 했대. 아무튼 이렇대요. 그래서 제로하우스 요즘에 많이 짓고 따뜻하다고 합니다. 됐죠? 네, 10분 쉬고, 그냥 쉬게 놔둘 수 없지. 우리 주간 테스트 나가기 전에, 도망가기 전에 주간 테스트 나눠주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푸시고 쉬시면 돼요.
뭐네? 신에너지가 뭐게? 신재생에너지가 뭐게? 네, 정확합니다. 네. 신재생에너지는 자 아이패드와 우리 떨어집시다. 자 돌아오시고 이제 자 나 쪽으로 보여줘. 네, 좋아요. 신재생에너지는 우리 화석 연료 사용하는 화력 발전 또는 오늘 할 건데 핵발전 요런 애들 다 합치면요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생산 비율의 한 7-8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화력 발전이 5-60%, 핵발전이 한 1-20%에서 한 7-80%를 차지하는데 그거 대체제인 거야. 대체제인 거야. 환경오염에 영향이 좀 적겠죠, 맞죠? 그런 친구들을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요 별거 없다. 신에너지랑 재생에너지를 합쳐서 신재생에너지라고 부르는 거야. 신에너지부터 아셔야겠지. 신에너지는 정의가 뭐냐면요 얘들아 자 봅시다 빨리. 자 봐봐 정의는 기존 것들을 새로운 기술 신기술을 활용해서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전기에너지라든지 또는 열에너지라든지 이런 형태로 바꾸는 걸 신에너지라고 해요. 오케이? 맞아요? 자, 그래서 얘 신기술 활용해야 된다는 거야. 신기술. 또는 고급 기술, 비싼 기술 활용한 거 전기에너지, 열에너지로 바뀐 거다. 알겠지? 그걸 신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가 있냐면 우리 빈칸 채워보자. 교재에. 자, 첫 번째 바로 수소에너지가 있어요. 수소에너지. 수소에너지는 기존 게 뭐냐면 바로 수소를 사용하겠지. 근데 수소를 그냥 사용한 게 아니라 얘를 연소시키는 거야. 그렇지? 얘 저장하거나 연소시키는 것 자체가 아주 비싼 기술입니다. 왜 그렇게? 수소는 맞아요. 터지면 엄청나게 큰 폭발이 일어나지. 그러니까 보관하거나 저장하거나 공급하는데 굉장히 비싼 기술이야. 고급 기술이야. 그러면 열에너지 만들어지겠지. 그 열에너지 가지고 전기에너지도 만들 수 있겠죠. 발전기 만약 돌린다면. 이런 형태인 거야. 두 번째 가볼게. 얘가 중요해요. 연료전지라는 게 있는데 다양한 연료들 중에 우리는 교육과정상 수소랑 산소를 사용하는 연료전지를 볼 거예요. 얘들 어떻게 신기술을 쓸 거냐면 화학 반응이라는 신기술을 쓸 거야. 미리 스포하자면 조금 이따 할 건데 산화, 환원 반응, 전자를 잃거나 전자를 얻는 반응이죠. 요 아이들 사용해가지고 어떻게 전기에너지 얻습니다. 연료전지. 얘는 중요합니다.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볼 거예요. 자, 세 번째 또 어떤 신에너지가 있냐면 준서야 어떤 게 있을까? 바로 세 번째는 석탄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야. 석탄은요 그대로 쓰면은 얘 연소시키잖아. 화력발전소에 연소시키면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와요. 별로 좋지 않잖아. 맞지? 그래서 얘를 바꾼 거야. 신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얘를 액체 상태로 또는 가스 상태로, 그치? 기화 상태로, 기체 상태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얘는 기존 것들이 석탄이고요. 자, 어떻게 신기술 쓴 거냐면 고온의 상태 또는 고압의 상태로 얘들을 액화 또는 가스와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액체 연료 또는 가스로 바뀐 연료 또는 뜨거워지겠죠. 열에너지 뭐 이런 다양한 에너지 형태로 바뀌는 거야. 자, 근데 굳이 석탄 쓰면 되는데 쌤 왜 액화가스화로 다른 연료를 사용합니까? 맞아요. 이렇게 되면 CO2가 90% 정도 저감된대. 그러니까 깨끗해지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기술들을 사용해서 만든다. 기억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재생에너지인데 우리 좀 전에 에너지 제로하우스 할 때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정의가 있냐면 애들은 기존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거야. 재생 가능한. 즉 자연 상태인 거야. 자연. 뭐예요? 자연. 태양에너지 또는
바람 부는 거잖아. 풍력, 뭐 등등, 뭐 지열 이런 것들을 활용하겠다는 거야. 자,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서 우리가 자주 쓰는 전기 에너지라든지 또는 열 에너지라든지 이런 형태로 사용하자라는 걸 재생 에너지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얘도 있잖아. 종류가 중요해. 종류 하나씩 채워볼게.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첫 번째요. 일단 태양전지 이용한다. 우리 이거 아까 전에 얘기했거든. 뭐였지? 맞아요. 태양광. 맞아요. 태양광 나오면 무조건 같이 나오는 거 태양전지. 자, 여기 좀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동그라미 칠 거야. 얘들은 재생 가능하다. 바로 태양 에너지를 사용하겠죠. 자, 태양 에너지 중에 태양 빛에너지겠지, 얘들아.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빛에너지, 열에너지는 아닌다. 태양 에너지는 태양 빛에너지. 얘는 다시 태양전지로 같이 적어주셔야 되고요. 빛에너지가 어떻게 전환되죠? 바로 전기에너지 되잖아. 자, 여기에 바로 전기되는 에너지 과정을 우리는 직접 전환이라고 합니다. 직접 한 번에 가는 거죠. 다른 거 거치지 않아. 맞아요. 이거 다시 한 번 더 원리 살펴볼 겁니다. 자, 두 번째 뭐 나오나요? 두 번째 칸 바로 열 에너지겠지, 맞지? 태양 열 에너지. 얘는 잘 출제되진 않는데 기억하셔야 될 게 오목거울로 태양 에너지를 모아서 열 에너지가 어떻게 바뀌나요? 전기 에너지로 또는 맞아 그런 식으로 바뀌는 거야. 얘들 발전기 돌릴 수도 있고요. 또는 난방에 쓰일 수 있겠지. 열 에너지 자체가 그냥 따뜻한 난방에 쓰일 수 있겠지. 맞지? 이런 식으로 전환됩니다. 자, 세 번째 또 뭐 있냐면 뭐 있을까요? 지하수, 난방. 이거 아까 전에 지열 에너지 기억나죠? 지열 에너지. 얘들은 지하수, 뜨거운 지하수, 지구 내부 에너지에서 얻어온 겁니다. 지하수의 뜨거운 열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또 난방에 쓰는 거야. 자, 네 번째 또 가볼게. 네 번째 뭐가 있나요? 바로 바람의 운동 에너지니까 뭐예요? 풍력이겠지. 근데 근원 에너지 물어보면요, 뭘까? 태양 에너지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간혹 물어보는 게 태양 에너지가 출발점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태양의 열 에너지로 가셔야 돼. 빛 에너지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 할 거야. 왜요? 바람이 생기는 이유는 공기를 가열해서 고기압 상승기류는 저기압이고 하강기류는 고기압이죠. 그 움직임 때문에 생기는 게 바람이잖아. 그래서 바람의 운동 에너지, 예, 전기 에너지로 발전기 돌려서 만듭니다. 자, 다섯 번째 또 뭐 나오냐? 다섯 번째 우리 해결해보자. 농작물, 음식물 태웁니다. 얘들 바이오 에너지라고 합니다. 바이오. 얘는 적기만 하자. 출제되기 어려워요. 그 다음은 뭐예요? 폐기물이겠지. 그치? 이런 게 있어요. 일곱 번째, 마지막. 맞아요. 얘는 수력 에너지 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들아 일단 수력부터 먼저 해볼까? 수력 에너지는 여기 안 나와 있네. 얘들아 수력 에너지 안 나와 있어. 우리 추가해보자. 일곱 번째 수력 에너지다. 얘도 시작점이 태양 에너지다. 태양의 열 에너지에서 어떻게 돼요? 얘 위치 에너지 또는 역학적 에너지라고 할게. 물의 역학적 에너지가 바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지. 산에 상류에 물 모아가지고 빵 이렇게 흘리는 거야. 그러면은 그 물의 흐름이 전기 발전기를 돌리는 거야. 전기 에너지 생산 가능합니다. 자, 지금 맨 마지막 칸 보면요. 여덟 번째 해양 에너지라고 되어 있거든. 너네 해양 에너지는 두 개로 구분하셔야 돼. 이거 출제됩니다. 자, 중요한 거 동그라미 칠게. 태양광 나오고요. 풍력 나오고요. 출제 많이 되는 거 수력 나오고요. 해양 에너지 이 두 가지 다 나옵니다. 기억하셔야 돼. 자, 해양 에너지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 첫 번째는 파력 에너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조력 에너지가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거 두 가지. 자, 파력 에너지도 태양의 열 에너지에 의해서 바람 때문에 부는 거잖아, 얘들아. 바람 때문에 파도 치는 거잖아. 그렇게 보셔야 돼. 그래서 파도의 운동 에너지가 발전기를 돌리는 거야. 전기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 자, 조력 에너지는 뭘까요? 얘들아, 태양 에너지라고 할 수 있니? 아니죠. 조수간만의 차지, 맞지? 그래서 얘는 조력 에너지로 보셔야 돼. 조력. 되나요? 자, 조력 에너지 가볼게. 이 친구는 조수간만의 차. 얘를 수위차라고도 합니다. 물의 위치차. 얘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겁니다. 조류 때문에 쫙 흘렀다가 들어왔다가 하는 조수간만의 밀물 썰물이죠. 이렇게 구분되는데, 자, 외워오셔야 돼.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발전. 이런 친구들이 자주 나오니까 기억하셔야 되는데, 다시 정리해볼게. 신에너지는 고급 기술, 신기술 쓰는 거야. 수소, 연료전지, 석탄의 액화가스. 나오는 거 연료전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는요.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바이오, 폐기물, 수력, 파력, 조력 이렇게 나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 됐나요? 자, 넘어가 보시면요. 핵발전 나오는데 이건 조금 있다가 할게. 일단 신재생에너지 먼저 하고 가도록 합시다. 자, 태양광 발전부터 해볼게요. 어떻게 생겼냐면 얘 반도체 두 개 붙인 거예요. 그래서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어떻게 만들지? 순수 반도체에다가 13족, 정태가 13족 첨가하죠. 맞죠? N형 반도체는 15족 넣습니다. 불순물 반도체라고 불러요. 여기다가 이렇게 도선 연결해서 전구답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태양광 발전은 이렇게 부르잖아. 태양전지. 함께 기억하셔요. 태양전지라고 해. 태양 자체가 건전지인 거야. 자, 두 번째. 뭐 자세하게 출제되진 않지만 어떤 원리가 쓰였냐면요. 얘들은 광전효과라는 물리학적인 원리가 쓰입니다. 광전효과. 자, 쌤이 간단하게만 설명해 볼게. 이런 거야. 여기 금속이 있어요. 금속에 빛 에너지를 첨가하는 거예요. 쏘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금속 내부의 원자들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원자 핵에다가 전자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구조가 원자의 구조죠. 맞죠? 얘 있잖아. 우리 스펙트럼 할 때 배웠어요. 전자에 빛 에너지를 흡수시키면 어떻게 되니? 에너지 준위가 맞아요. 높아져요. 에너지 값이 높아져요. 맞지? 그러다가 원자핵을 벗어나는 수준이 되면 얘 있잖아. 자유전자가 됩니다. 그치? 봐봐.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 똑같잖아. 원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고체 원자들. 전기가 흐를 수 있겠지. 왜? 자유전자가 많이 나오면요. 여기도 똑같아. 빛 쐈을 때 어떻게 돼? 자유전자가 튀어나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전구에 불 들어오겠지. 맞지? 전류 흐른다라고 할 수 있겠네. 맞아요? 이런 효과를 광전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빛이 입자였던 거야. 그래서 나중에 물리학에 배웁니다. 빛의 입자성을 표현하는 효과였다, 원리였다 이렇게 배우는 거야. 됐지? 자, 이게 출제되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나와. 에너지 전환 과정을 물어보긴 합니다. 자, 어떤 에너지에서 어떤 에너지가 전환된 거냐면 빛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 거지. 이건 물어봐요. 그리고 이 사이의 과정이 직접적이라서 다음 시간에 배웁니다. 한 번 더. 직접 전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에너지 전환 과정도 아셔야 합니다. 근데 무조건적으로 출제되는 포인트가 있어. 이거는 장점과 단점이에요. 각각 장단점을 물어봐요. 여기는 이 단어는 출제 요소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장단점 직관적으로 물어보는 거야. 자, 장점 뭐냐면 얘들아 이거 있잖아. 지금 태양광 발전 신재생에너지 중에 재생에너지다. 얘들은 고갈염료가 없겠죠. 계속 재생 가능해. 계속 쓸 수 있다는 거야. 맞지? 자, 하나 더 뭐가 있냐면 장점이 너네 있잖아.
태양광 발전은요, 집에도 설치하고요. 주택의 지붕에. 그 다음에, 맞아요. 조명장치 이런 데 많이 씁니다. 가로등에 많이 쓰죠. 그래서 유지 보수가 쉬워요. 그렇지 않을까? 한 명 가가지고 고치면 되는 거야. 하지만 비싸요. 설치 비용이 비싸요. 그래서 이거 회수하려면 한 3년에서 5년 걸린다고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단점이 있습니다. 얘 있잖아. 하루 종일 쓸 수 있을까? 낮에만 쓰겠지, 맞지? 그 다음에 여름과 겨울 중에 여름이 좀 더 많이 쓸 수 있겠지. 그래서 제한이 있습니다. 맞아요. 일조량이나 또는 시간에 제약이 발생해요. 오케이. 요 장단점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단어는. 됐나요? 자, 페이지 하나 넘기면 두 번째. 풍력 발전이 있거든. 얘 바람개비 돌아가는 거야. 바람개비.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 바람이 불면은 얘 회전합니다. 원리는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전자기 유도겠지? 원리는 전자기 유도. 어떤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냐? 그치? 태양 에너지가, 즉 얘는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맞아. 그래서 이렇게 가자. 열 에너지가 바람의 운동 에너지, 그리고 세세하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 전기 에너지. 근데 이 과정은 발전기, 터빈이 돌아가는 거지. 맞지? 발전기가 돌아가는 거야. 자, 나중에 할 건데 염려되어서 이 발전기를 살짝 그려볼게.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맞아. 우리 배웠던 것처럼 고정된 자석 사이에 코일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맞아요. 이번에 반대였다고 했잖아, 쌤이. 맞지? 자, 이렇게 생겼다. 동그라미에 이렇게 날개가 있습니다. 회전 날개. 그랬어요? 네. 회전 날개가 뭐지? 터빈이라는 거거든. 그렸죠, 저번에. 철판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연결된 게 거대한 자석과 코일입니다. 요렇게 안에 자석이고요. 이런 식으로 코일이 고정되어 있다. 그러면은 얘 바람이 불면서 이 터빈을 돌리는 거예요. 이 내부에. 터빈이 돌릴 거니까, 터빈이 돌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자석이 같이 돌겠지? 회전하면서 코일에 자기장의 변화를 줍니다. 맞아? 그런 원리인 거야.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 된다? 발전기 돌아간 겁니다. 됐지? 자, 그러면 장단점이 있겠네. 이거 중요합니다. 장점과 단점. 장점은 똑같이 고갈되지 않아요?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장점. 뭐가 있을까, 얘들아? 장점. 생각보다 금방 설치합니다. 우리 세 번째 페이지 넘기면요. 해양 에너지들 공부할 건데, 걔들에 비해서, 맞아요. 설치 면적이나, 설치 시간이 좀 짧겠죠, 맞죠? 상대적으로 설치가 간단할 거야. 얘는요, 그냥 트럭에 싣고 기둥 들고 가가지고, 바람개비 날개 들고 가가지고, 꼽으면 되는 거야. 너네 좀 추울 것 같은데. 괜찮아요? 자, 그렇게 되는 거야. 설치가 비교적 간단한 거예요. 어떤 애들에 비해서 얘는 기억해두자. 해양 에너지에 대해서. 단점은 뭘까요? 얘도 맞아요. 제약이 좀 있을 겁니다. 맞아요. 해안가나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 많이 설치하겠죠.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소음입니다. 이거 생각보다 애들 모른다? 소음이 엄청 심해요. 쌤이 예전에 친구들이랑 딱 한 번 골프 치러 간 적이 있는데 강원도 쪽이었어요. 옆에 있잖아. 시끄러운 거야. 딱 봤더니 이 바람개비 돌아가고 있는 거야. 소음 심합니다. 사람 못 살아요. 그래서 얘 둔다? 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에 두는 거야. 그러니까 골프장 짓는 거지. 그치? 자, 단점 소음이고요. 두 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얘 발전량 예측하기 어렵다. 맞아요. 랜덤하겠지. 바람 부는 거 그 몇 미터 퍼세크 이런 거 하나하나씩 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 몰라요. 계속 바뀝니다. 풍속도 바뀌고 풍량도 바뀌고 풍향도 바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측 쉽지 않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넘어가셔서 해양 에너지 정리해 보도록 할게. 지금 계속 우리 신재생 중에 재생 에너지, 자연을 사용하는 거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오, 궁금하네, 그러게. 응? 뭐라고요? 그치, 그럴 것 같아요. 부러지면은 안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한쪽으로 돌게끔 설비가 되어 있지 않을까? 근데 방향이 바뀌면 또 어떻게 되려나? 근데 뭔가 다 한쪽으로 돌았던 것 같아, 쌤이 봤을 때. 그런 식으로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궁금하네. 쌤 찾아볼게. 근데 방향에 그러게. 그러니까 계절 바뀌면 바람 방향 바뀌잖아, 맞지? 그거는 쌤이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넘어가셔서 해양 에너지로 가보자, 얘들아. 해양 에너지 은근히 중요합니다. 많이 중요해요. 많이 중요해. 자, 첫 번째는 조력부터 가볼까? 조력 발전. 자. 얘는 서해안이나 또는 강의 하류에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강의 하류에 보면은 작지만 일어나요. 쌤이 저기 낙동강의 아들이거든. 쌤이 저기 저 부산에서 살았는데 거기에 낙동강의 완전 하류에 쌤 할머니 집이 계셨어요. 다대포 바닷가에. 거기가 조수간만의 차가 좀 있어요. 그래서 밀물일 때 딱 가둬놔. 그러면은 바다 쪽에 수위가 높아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전기가 필요할 때 빵 열어. 그러면 물이 확 흐르겠지. 그때 전기를 생산합니다. 발전기가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거기가 서해안만큼은 아니지만 조수간만의 차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잖아. 저기 하류에는요. 이거 다리로도 이용합니다. 여기에 다리가 같이 함께 만들어져 있어. 그래서 거기에 딱 막아놨다가 확 물을 넣어줘. 그런 것들 발전기 형태로 돌아가겠죠. 어쨌든 여기를 바다라고 하고 여기 육지 쪽에 있는 뭐 강이라고 할까? 호수나 강이야. 발전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자, 밀물이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흐름이 있겠지. 썰물이다 나가겠죠. 밀물과 썰물 때문에 발전기가 돌아가요. 맞지? 사실은 닫고 있을 거야. 수위가 높아졌다 어느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 쫙 흘려주겠지. 맞지? 썰물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발전기 돌아가는 거야. 자, 그래서 조력 발전의 원리는 당연히 전자기 유도를 활용하겠죠. 그다음 세 번째, 어떤 에너지 전환을 보여주냐면 얘는 조력 에너지에서 출발할 겁니다. 그 다음에 물을 모으는 거야. 물의 수위차. 그러니까 이거 밀물과 썰물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모아두고 흘려보내고 하는 거니까. 즉 운동 에너지 또는 위치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겠지. 됐나요? 이런 식으로 전환되는 거야. 자, 네 번째 장단점 나오겠지. 장점 뭘까, 얘들아? 얘도 고갈없고, 맞아.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 있는데요. 밀물, 썰물 하루에 몇 번씩 있지? 2번씩 있잖아. 예측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들은 발전량 예측 가능하다라는 게 무조건 출제돼요. 됐나요? 이렇게 보셔야 돼. 단점은요, 뭐냐면 이거 맞아요. 장소 제약이 있고요. 대규모로 발전합니다. 비싸겠지, 맞지? 서해안에 가능하겠지. 또는 뭐 강의 하류에 가능하겠지. 효율도 참고로 말하자면 효율이 좋은 거는 딱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 신에너지에 아까 태양전지 있잖아. 그게 효율 좋다고 나와. 그럼 뭐랑 대비해서 효율 좋다는 걸까?
맞지. 대표적으로는 화력 발전에 비해서. 근데 비싸잖아. 그런 거 다 생각했을 때 효율이 좋지는 않겠죠. 비싸잖아. 그치. 근데 많은 에너지 얻을 수 있겠지. 근데 이제 관리비나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효율 좋다라고 나와 있는 게 교육과정상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고? 바로 연료 전지 하나 나와요. 그래서 그것만 좀 이따가 살펴보면 돼요. 장소 제약 있고요. 그 다음에 단점은 또 뭐가 있냐면 얘들 대규모라서 비싸. 초기 비용이 비싸겠지. 대규모 발전이니까 비용이 비싸요. 이런 것들 단점으로 보셔야 합니다. 됐나요? 네. 그 다음에 갯벌 파괴도 되고요. 하나만 더 적자. 갯벌 파괴. 자, 두 번째. 파력 에너지가 있는데, 파력 발전이 있는데, 얘는, 맞아요. 배고프다. 배고파. 너 밥 먹었냐? 그래, 그렇겠다. 어떡하냐. 어쩔 수 없어. 나도 안 먹었으니까. 시험 잘 치고 이제 2학년쯤 되면 쌤이 사줄 수 있죠. 그때쯤 되면. 발전기. 그 다음에 여기에 공기실이라는 게 있다. 공기실이 있고요. 파도가 치겠지. 빵 칠 거야. 그러면요, 사실 이 공기를 압축시킬 겁니다. 똑바로 앉으세요. 자, 파도가 치면 이 공기들을 밀어 발전기 돌아갑니다. 왜요? 이 터빈 기체들 때문에 돌아간다고 했잖아, 맞지? 압력 때문에 빵 돌릴 거야. 그리고 빠져나갈 때도 돌아가겠죠, 맞죠? 압력이 확 줄어드니까 회전할 겁니다. 그런 형태로 공기를 넣어서 이용하는 거야. 머리 좋죠, 맞죠? 그러니까 파도도 뭐 이렇게 돌릴 수 있겠지. 근데 공기로 더 잘 돌릴 수 있으니까 공기를 넣어 놓는데. 자, 그 다음에 어떤 원리가 있냐면 얘도 전자기 유도예요. 그래서 출제되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이런 거 물어본다. 얘 태양광 발전 전자기 유도냐? 이런 거 물어봐요. 아니죠. 맞죠? 얘 전자기 유도 아닙니다. 꼭 기억해야 돼. 당연하겠지만. 맞아요. 발전기가 있냐 없냐 이렇게 달라지는 거지. 자, 에너지 전환 개념으로 보면요. 얘는 태양의 열 에너지에서 출발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파도 치는 거는 왜 치죠? 바람이 불어서 치는 거니까. 맞아요. 뭐 풍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로 세세하게 물어보진 않고요. 파도의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전기 에너지.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장단점 있겠지? 장점 고갈 염려 없겠죠. 단점 뭐가 있을까? 얘 있잖아. 맞아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장점은요. 이 친구는 좀 소규모 발전이 가능합니다. 파도 많이 치는 곳에 놓는 거야. 그리고 방파제로도 쓰이는 거야. 랜덤해요. 발전량이 우리가 쉽게 알아채기 힘들겠지. 그 다음에 하나 더. 관리가 안 돼요. 그렇지 않을까? 잘 부식되겠지. 맞지? 다 부서지는 거야. 아니면 삭는 거야. 염분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보면 되고요. 자, 조류 발전은요. 얘는 갯벌에 엄청 길게 쫙 길다랗게 만든대. 그리고 비싸대요. 출제되진 않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없어요. 근데 혹여나해서 넣어놓은 것 같아. 그래서 잘 안 나오니까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됐죠? 자, 마지막 연료전지 하고 우리 핵발전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료전지는 다시 말해서 재생에너지가 아니라 신에너지다. 신에너지. 페이지 넘기면 있습니다. 얘는 재료를 뭐 쓴다? 연료를 뭐 쓴다고? 수소랑 산소.
마이너스 극 주변에 수소 기체를 넣어주고요. 플러스 극 주변에 산소 기체를 넣어줍니다. 자, 하나씩 가볼게. 야, 어떤 원리가 쓰이냐면요. 전자기 유도일까요? 아닙니다. 얘는 아까 기억나니? 화학 반응이라고 했잖아. 그 중에 어떤 반응? 산화 환원 반응이라고 했어요. 했죠? 열심히 했을 겁니다. 가볼게. 자, 하나씩 보자. 마이너스 극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지금 수소를 넣어주고 있단 말이야. 수소 두 분자라고 하자. 기체 두 분자. 맞아. 예. 어떤 형태로 마이너스 극에서 발생하냐면 전자를 잃어버려. 수소 이온이 돼버리겠지. 전자를 4개 잃어버리니까 4개의 수소 이온이 만들어지는 거야. 맞아.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를 잃어버린대. 그러면 여기 있잖아. 잃어버린 전자들이 뿅뿅뿅뿅 4마리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내부에는 전해질이 가득 차 있대. 전해질은 이온의 이동을 용이하게 해주는 물질들이거든. 그러니까 여기 수소 이온이 4마리가 이쪽에 가득 생기는 거야. 계속 이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봐, 선우야. 여기 수소 이온들이 많아져요. 그러면 점점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 농도가 높아져.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수소 이온은 이동해요. 그 다음에 플러스 극 쪽으로 산소를 주입합니다. 하나 더. 전자는 이 도선을 통해서 전구를 통과하고 플러스 극 쪽으로 청력과 인력에 의해서 이동하게 돼. 그러면 여기 전구에 불 들어오겠지. 전기 에너지 만들어줬네. 개이득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극에는 그러면 어떠한 반응이 일어날까요? 봤더니 지금 봐요. 얘 4개의 수소 이온과 4개의 전자 그리고 산소 분자 하나 기체를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요, 얘는 어떤 반응이냐면 산화였잖아. 플러스 극에는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거. 왜? 다시 전자를 얻잖아. 환원 반응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리고 뭐가 만들어질까? 생성물에 물이 만들어집니다. 물 분자 2개가 만들어져. 되게 신박하지 않니? 여기 밖으로 물이 배출되는 거야. 그러면요, 환경에 영향이 거의 없겠지. 그리고 직접 전환이죠. 효율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에너지 전환 개념을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예, 화학 에너지에서 그치 전기 에너지로 가는 거지. 맞아요. 다이렉이에요. 그래서 직접입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만 더 할게. 자,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환경 오염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가장 큰 장점으로는 효율이 좋아요. 이 효율이라는 건 바로 상대적으로 누구랑 화력 발전에 비해서 효율이 좀 좋은 편이야. 다른 거는 효율 좋다고 한 번도 본 적 없잖아. 나와 있는 적이 없잖아. 효율이 좋지 않은데 얘들은 효율이 좀 좋대요.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비싸겠지. 왜냐면 아까 말했죠. 신기술, 고급기술. 이거 신에너지란 말이야. 왜요? 수소를 보관한다라는 것 자체가 위험한 거야. 그러니까 비싸요.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죠? 폭발 위험 있고요. 저장 쉽지 않습니다. 비용 많이 들어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출제되는 요소만 다 한번 확인했고요. 이제 마지막 이거 문제는 다 직접 숙제로 풀어오시면 됩니다. 쉬워요. 내용이. 맨 앞에 가서 핵발전을 가보자. 좋은 질문이에요. 끌릴 수 있겠지. 이동하니까. 맞아. 근데 이게 농도에 대한 그 흐름이 더 크대. 그러니까 여기가 계속 생기니까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거를 화학적으로 뭐라고 하지? 삼투? 확산? 뭔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 더 세대요. 그래서 전해질이니까 막 잘 요동치면서 움직이겠지. 근데 이렇게 끌려가는 힘이 더 세대. 그렇게 간다고 합니다. 자, 우리 핵발전으로 잠깐 와서 이거 아마 숙제로 문제 잘 풀어왔을 텐데 아까 정태기도 막 질문하던데 잘 풀었더라고. 요것만 우리 빠르게 하고 남은 시간 테스트 치고 마치겠습니다. 자,
핵 반응 중에 핵 분열을 이용하는 거죠. 핵 분열. 자, 근데 원자로라는 게 아까 있다고 했어요. 원자로의 핵 분열이 일어나는 거야. 원자로 내의 핵 분열 반응식을 한번 써볼게. 이게 좀 중요합니다. 가보자. 일단 우라늄이 굉장히 원자로 내에 많아요. 우라늄은 질량수가 무거운 물질이야. 맞아요. 얼마 정도냐면 235 정도 된대요. 선생님 이거 외워야 합니까? 우라늄 정도는 외워놓읍시다. 92번이고요. 235의 질량수를 갖고 있다. 이거 우리 핵 반응식 할 때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배우는데 얘는요. 질량수라고 해서 중성자랑 양성자의 합이라고 표현하고요. 얘는 양성자 개수죠. 맞죠? 중성자 개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기에 중성자 하나랑 결합을 하게 되거든. 근데 이 중성자는요. 느린 중성자입니다. 생각해봐. 빠르면요. 얘 튕겨나갈 수도 있고 부딪히도 못할 수도 있고요. 느려야 이렇게 결합이 일어나겠지. 맞지? 그 다음에 아주 뜨거울 거고요. 여기에 핵 반응이 일어나는데 어떤 친구들로 반응 후 즉 생성물이 만들어지냐면 얘들아 바륨과 맞아요. 그래서 얘 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거 구할 수 있거든. 핵 반응식의 특징이 하나 있거든요. 뭐가 특징이냐면 보존이 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질량수랑 전하량이 보존이 돼요. 그래서 그런 거 활용해서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다 외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질량수가 큰 아이가 작은 아이로 쪼개지는 거예요. 오케이? 92의 질량수, 36의 원자 번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전하량이라고 표기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 뭐냐면 맞아요. 3개의 중성자가 아주 빠른 고속 중성자가 여기 고속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저속이라고 할까? 고속 중성자가 튀어나오고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이거 핵 반응이니까 질량 결손 열 에너지가 있겠지. 질량 결손 에너지. 이렇게 이 열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 이 원자로 내에 핵 반응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됐지? 자, 그러면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냐면 항상 에너지 전환 과정을 공부하셔야 되잖아. 첫 번째, 핵 에너지에서 출발합니다. 자, 퀴즈. 핵 에너지 고갈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맞아. 우라늄 계속 쓰면 없어지잖아. 이거 목동에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이번 중간고사 때. 얘 고갈이 잘 돼요. 고갈 염려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자연 상태의 그 재생 에너지에 못 들어가는 거지. 맞지? 자, 그 다음에 핵 에너지에서 열 에너지 없고요. 이 열 에너지, 자, 제일 중요한 거는요. 열 에너지가 이 발전소 내부에 물이 있거든요. 얘들아. 물을 끓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뜨거운 수증기가 발생하는데 수증기에 압력이 있겠지. 맞아요. 터빈 돌리는 거야. 아까 얘기했듯이. 됐나요? 그렇게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터빈이 돌아간다. 운동 에너지인 거고 이 운동 에너지가 전기로 바뀌겠지. 얘가 발전기겠네. 맞지? 발전기 회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과정으로 전기 에너지를 만듭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 또 중요합니다. 네 번째. 너네 연쇄 법칙 아십니까? 맞아요. 선생님, 원자로 내부에 우라늄 많다면서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 3개의 중성자가 만들어지면 계속 반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반응해요. 그걸 연쇄 반응이라고 하는 거야. 자, 정리해 볼게. 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얘는 생성된 중성자 있을 거 아니야. 얘들 좀 빠르지만 조금 느리게끔 속도를 제어만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돼? 다른 원자로 내부의 우라늄이랑 반응할 수 있겠지. 생성된 중성자와 원자로 내의 우라늄이 연속적으로 반응하는 걸 우리는 연쇄 반응이라고 해요. 계속 반응할 수 있는 거잖아. 맞지? 3개 있으니까 옆에 우라늄 추가, 우라늄 추가, 우라늄 추가. 그 다음에 여기 또 반응하고 나면은 3개의 중성자 또 생기겠지. 그러니까 계속
3개, 9개, 27개, 또 어디냐? 81개 이렇게 계속 늘어나겠지. 그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야. 네. 자, 그래서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얘들아. 마지막. 5번째. 이것도 요즘에 물리학 같이 짬뽕으로 출제하는 통합각 출제하는 선생님들 학교에서는요, 말이 길어졌는데 많이 나오는 거야. 자, 원자로 구조에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금방 쌤이 제어한다고 했잖아. 제어봉과 감속제가 있는데요. 자, 제어봉부터 가볼까? 제어봉에는 어떤 물질이 있냐면 얘는 카드뮴과 붕소를 써요. 붕소는 몇 쪽이었더라? 13쪽이죠. 그래서 13쪽. 얘들 우리 P형 반도체 할 때 불순물로 썼지. 얘들 넣어주면요. 자, 봐봐. 선생님, 그러면 연속적으로 계속 반응하는 연쇄 반응이 있다면 이거 에너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럼 터져버리지 않을까요? 위험하겠지. 맞지? 그걸 제어하는 거야. 말 그대로 제어하는 거야. 얘는 연쇄 반응을 제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라늄은 얘들아 없애기 힘들 거야. 중성자를 없애야 되겠지. 얘들이 중성자를 흡수해 버립니다. 맞아요. 중성자를 흡수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들이 좀 수 줄겠지. 반응도 조금 느려지겠지. 맞지? 그렇게 가는 거야. 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2번째, 감속제라는 게 있거든. 감속, 고속, 저속 이거랑 연관이 있을 것 같아. 맞지? 자, 얘는 물이랑 흑연을 씁니다. 흑연 탄소죠, 탄소. 자, 얘들 쓰면은 어떠한 현상이 있냐면 연쇄 반응을 제어하는 게 아니라 얘들은 연쇄 반응을 할 수 있게 만들겠지. 맞아요? 연쇄 반응을 시키는 거야. 자, 왜요? 이 친구들은 고속 중성자의 맞아요. 속도를 저속으로 바꿔주는 거지. 그러니까 연쇄 반응 할 수 있겠네. 맞아요. 요 2가지는 꽤나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요 내용들을 좀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됐나요? 그 이상으로는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됐죠? 우리 장단점만 빨리 읽고 넘어가 볼게. 화력 발전에 비해서 연료비가 좀 싸대. 석유, 석탄에 비해서는 싸겠지. 맞지? 그 다음에 대용량 발전 가능하고 환경물체를 자,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긴 합니다. 거의 배출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교과서를 마지막에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다음 시간에. 자,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으므로 대체 가능하고요. 자, 매장량 한계. 이건 출제 무조건입니다. 고갈돼요. 2번째, 냉각수 바닷물. 그래서 여기도 있잖아. 설치 장소에 제약이 있습니다. 효율이 좋은데 해안가에만 지을 수 있으니까 그 화력 발전을 완전하게 대체할 수는 없어요. 왜냐? 냉각수로 바닷물을 넣어가지고 어떻게 돼? 얼려가지고 좀 식히는 거지. 그거 다시 바닷물로 보내잖아. 바닷물 온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걸로 또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핵 폐기물 있겠지. 이런 것 때문에 1위가 될 수는 없어요. 됐지?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좀 됐네. 테스트 빨리 치고 오늘 우리 두 번 할 회차를 한 번에 끊는 거야, 얘들아. 고생했어. 야, 입력해 빨리.